가지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옛날에는 사냥을 했기 때문에 관찰력이 최고야. 그쵸. 옛날에는 김홍도나 그런 신용복 같은 사람들은 호랑이나 동물들을 어떻게 그래서 보면 잡혀먹는데 목숨을 걸고 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눈에 신경이 더 예민해지면서 관찰력이라든가 그 눈빛이며 그 털의 모양이라든가 그 동물 걷는 걸음소리 이런 것처럼 옛날 원시미감이라고 하는 이 글씨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은 상당히 그분들이 근데 이게 대화야.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했겠어요? 이런 연기력 어때요? 밥을 이렇게 배고프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동물의 어떤 그 쉽게 말해서 이제 맹금류가 쥐를 사냥해서 털을 다 뽑아서 자기 새끼들을 먹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냥 조류가 뭐 번데기라든가 지렁이 잡아서 하는데 결국은 또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맹금류가 다시 조류를 잡아먹고 새끼를 또 하고 구렁이가 또 잡아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뻐꾸기가 다른 동지에서 탕란을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 자연의 뭔가 짜증도 나지만 억울하기도 하죠. 얼마나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런 경우.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전서가 가지고 있는 글씨 중에 특징은 특히 우리가 대전 사람이라고 해서 주목할 건 대전을 잘 써야 돼요. 이 대전류는 뭐냐면 메모하셔야 돼요. 갑골.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셔도 돼. 대전에 속하는 거, 갑골문, 금문,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사람만 틀린데 석고문이라고 있어요. 금문, 석고문, 예. 그러니까 석고문. 비갈이라고 해서 북 모양의 완전 비석도 아니야. 둥근 바위에다가 쓴 건데 이제 후대 오창석이라는 이제 청나라 작가 선생이 이 석고문으로 임설해서 유명해졌지. 예. 그러니까 이런 제가 지금 이 캘리그라피 수업에서 오히려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이제 캘리도 바닥이 났어. 그냥 뭐 초성, 중성, 종성을 쓰면 캘리도 세 가지 쓸 수 있다. 다 알잖아요. 표현 안 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변화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벌써 올해 10월 13일,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겨울, 1, 2, 3, 봄까지 5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수업을 한다면 뭔가 좀 선생님들에게 이 문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러면 전서는 같은 세 조자만 하더라도 전서는 이렇게 쓴다. 근데 아까도 있잖아. 우리가 대전 사람이니까 대전을 잘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에 반대로 글씨가 정리화된 거를 소전이라고 그래, 소전. 정리. 글씨가 정리됐다고. 정리화된 거. 네, 글씨가 이제는 그러니까 통일이 됐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진시황이 말 그대로 천하를 통일하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문자 통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 같은 글씨가 이렇게 소전류, 역삼각석, 태삼각석이라는 그런 그 비석, 송독비라고 해서 또 왕이 이렇게 그 지역에 순찰을 하면 그 지역에는 비가 세워져. 우리 지역에 왕이 왔다 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414년에 고구려 집안에 그 광개토대왕이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장수왕이 세운 호태왕비가 있잖아요. 그 호태왕비 길이가 제가 아까 그 바닥에다 깔았던 작품만에 10m 정도. 3층 높이, 아파트 3층 높이. 그게 이제 그 이미지 보면 그 비석 옆에 옛날에 조선 사람이 이렇게 껴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딱 있어. 키가 보여. 그때는 보통 평균적으로 170이 안 됐을 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면 그런 것들처럼 그 소전 글씨가 통일되는 부분을 이제 보통은 지금은 전각을 많이 새기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권량명이라든가 이제 조판이라고 이제 무게를 다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금문에서는 뭐냐면 이제 주물을 많이 해요. 그릇. 그 다음에 이제 반이라고 해서 세수대야 같이 그 안에 그릇이 이렇게 주물로 그릇이 이렇게 돋아져 나와. 거푸집을 이용해서. 거기에는 금문을 또 써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갑골문에 없는 글씨는 금문으로 많이 차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문은 획이 좀 왜냐면 거푸집이 그 주물을 넣다 보니까 그 물이
둥글게 그 공간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떼어내니까 그 기명 그릇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골은 뼈에 새겼고 귀갑, 등 껍질이라든가 소의 넓적다리, 그거 골반뼈 거기다 새겼기 때문에 어때요? 직선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질이 다르죠. 우리가 항상 선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또 금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좀 붓을 거칠게 써서 표현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금문은 좀 둥글다. 갑골은 좀 날카롭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석고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과도기로 글씨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석고문도 석고문이지만 그 안에 이제 그 무게 추에도 글씨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진시황이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도량형. 무게와 길이, 단위를 통일했어요. 갑자기 이제 엄청나게 그냥. 그러니까 이런 중국 서예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읽어보면 서체의 변천 과정을 이렇게 재밌게 알 수 있는데 마치 선생님들이 지금 정식 서예권 아니지만 마치 학생 느낌이죠. 우리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교수님들도 이렇게는 안 했어. 네, 서체를 하나, 세 줄자만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까지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스토리가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진시황이 뭐 말 그대로 분서갱유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식 있는 선비와 그 옛날에 그 논어 사서삼계 이런 걸 다 불태우고 선비를 땅을 파서 생매장 시키는 그런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어떤 이제 서예적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서예사적인 관점에서 서체의 변천을 중요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글씨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설명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그 도형적인 거나 기호적인 거는 그림으로만 가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캘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저도 지금 운영을 몇 개 했어요.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심사위원들 자체가 그림과 같이 조화된 캘리를 안 좋아해. 벌써 우리 이제 22년 되잖아요. 캘리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갈수록 글씨로 승부하고 필력으로 승부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서체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예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글씨가 이제 한나라 이제 진이 이제 쇠퇴하고 한나라가 이제 한 무제에 따라서 또 문자가 통일돼야 되잖아 또. 그러니까 이제 전서도 솔직히 말해서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쉽게 말해서 문맥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률을 최소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략하게 만든 게 예서예요. 훨씬 더 납작하면서도 간략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시대로 보면은 이 해서는 오히려 뒤에 나와야 돼. 당나라 시대는 법을 순사하기 때문에 글씨가 완전히 체계화가 잡혔어요. 그리고 당나라 시대가 잘 사는 시기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서체의 발달을 우리가 이제 외우기 쉽게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 5가지 서체를 가지고 내가 취하면 돼요. 어떤 걸 갖고 내가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했고, 또 이제 지금 설명이 좀 길어지지만, 아까 말했지만 서예에서 말하는 뭐냐면, 바르게 쓸 때는 글씨가 더해진다. 획이 하나가 추가되면은 가감법이라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행서에서 초도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냐죠? 축소. 간략하게 하다 보니 어떻게 생략한 데 보니까 가감에서 감이죠. 덜 감자. 그다음에 가자는 더할 가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해놨고요. 특히 이제 해서에서 예서로 넘어갈 때 약간 그 예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참새 발자국 같은 글씨도 있어요. 그거는 과도기로 보시면 돼요. 글씨가 갑자기 확 변하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뭔가 과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때요? 지금 40에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고 있는데 30대 때 제가 찌질했고 배고플 때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 지금 이렇게 부었잖아요. 살이 이렇게. 그런 과도기가 항상 있어. 갑자기 살찌지 않아요. 요요 현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체의 변천으로 보시면 좋고, 특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한글을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체도 서체지만 특히 한글에서 가지고 있는 이 나무의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저번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서 글씨의 변천에서 후민정음에 가지고 있는 느낌처럼 그다음에 용비어천가, 판분필사, 그다음에 필사에서 약간 흘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궁체와 궁체 흘림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또 그 궁채보다 더 흘림보다 더 흘린 게 진흘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무라는 두 글자고 가지고 이제 새라는 느낌에서 이미지 컨택을 했을 때 이 이제 제가 이제 뭘 강조할지 알겠죠. 기본은 차렷 자세예요. 차렷 자세부터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이제 새가 바뀌어서 이제 새가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미지화 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갑자기 이미지화 시키라고 하면 되겠어요? 말 그대로 훈민정음이라는 스타일, 용비어쳐가는 스타일부터 쭉 쓰면서 필사, 궁채 흘림, 정자 쓰면서 또 세자가 민채류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부할 게 겁나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세자면 새가 옆에서 보고 옆에는 날개 쭉지, 그 다음에 새 머리, 코, 입주댕이, 그 다음에 나무에 앉아있는 새 한 마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저는 이걸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설명을 다 들으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새끼가 앉아있고 어미가 이제 날개를 이렇게 피면서 이제 안 떨어지게 하면서 모이를 주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컨셉이 항상 들어가야 된다. 일부러 썼어요. 그냥은 절대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죽은 글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한자에서 그 차용했던 갑골문 중에서 그 아까 새가 주둥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제가 화살표를 했지만 화살표가 땅을 바라보고 있느냐, 뭐 모이를 주워 먹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뭐 쉽게 말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턱이 여기 봐봐요. 이쪽 턱이 벌어져서 쉽게 말해서 뭐 누굴 부르고 있는 느낌도 있잖아요. 주둥이가 이제 다물어진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릇이라든가 기물에 이런 거 시커먼 거 까마귀 비슷한 거 이거는 도용골이 그 근문이나 이런 주문에 기호학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여기 보니까 이제 저는 뭐 깃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약간의 공작새 같기도 하고 뭐 까마귀 아니면은 여기 시커먼 까마귀 여기는 뭐 앵무새 그런 그 글씨의 조화가 있다는 걸 보고 이렇게 이제 저 멀리 날고 있는 또 새에서 얘도 새가 새인데 얘까지 가는 시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는 뭐냐면 이제 그 보다 보면 이제 이소라고 하죠. 새끼가 크면은 이제 둥지를 옮기는 걸 이소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나도 날 수 있어. 그런 거에 대한 게 쉽게 말해서 컨셉을 잡으셔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갑골문 하나 가지고도 벌써 이거를 뭐 돌에다 새기면은 결국은 이제 정각이 되는 거죠. 정각이 뭐예요? 전서 전자에 새길 각자잖아요. 근데 꼭 전서만 새긴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옛날 문자를 새긴다. 그 뜻이고 아까 한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글씨를 썼을 때는 아까 그 느낌이죠. 아까는 되게 이제 스케치를 되게 짧게 했잖아요. 새 모양을 가지고 여기 조그맣게 그린 거를 이걸 좀 확대해가지고 아까 새 이제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이걸 이르시는데 새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새롭게 그다음에 여기는 비상이라는 거 날비자에 날개상자 이제 날 수 있어 그런 걸로 한문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한 글자지만 한문으로도 캘리를 할 수 있고 한글 조형원으로 캘리를 할 수 있다. 이해 가시죠? 네. 이런 게 얼마나 재밌는 캘리예요. 그냥 제가 써준 것만 보고 쓰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했지만 다음 주에 해오실 때는 이거 말고 이제는 이거는 제가 알려준 컨셉이지 이게 또 정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내 머릿속에 나온 거죠. 그럼 선생님의 두뇌를 풀가동 하셔가지고 나는 그러면 뭘 한번 해요. 자꾸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셔야 돼요. 작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셔서 내가 이걸 가지고 뭐 화산지도 좋고 A4도 좋고 저 이거 다 모나미 1,000원짜리 모나미 펜으로 다 지금 다 해보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셔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해오시고 서체별로 이걸 하나씩 그냥 잘 그리면 돼요. 지금 제가 요구하는 건 이걸 똑같이 쓰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서체별로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서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 그러면서 내가 우선 이제 그림에 눈이 많이 가시겠죠. 특히 전서 중에는 뭐가 있다? 대전류에는 갑골류가 있다. 갑골 근문이 있는데 상형성에서 제일 이미지가 컨택이 좋으니까 이런 이미지로 작품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걸로 막 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할 때 우선은 크게 할 필요가 없어. 작게 세필로 써보시고 아니면은 손으로 아니면 볼펜 연필로 빈 깍지에다가 위에다 따라 써보시면 돼. 그러니까
시켜서 필방은 싫어하지. 종이다 썼으면 좋겠지. 그래서 근데 우선은 그 쓰기 전에 우선은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제가 말하고 싶은 주장이 뭐냐. 글씨 같은 그림, 그림 같은 글씨. 그게 기본적으로 이런 상형성이나 한글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앞으로 5개월간 매주 수요일 이렇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러면 되게 한글도 재밌고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완전 재밌어요. 네, 이제는 전서는 진짜 전각에다 접목시키면. 네, 그렇죠. 뭐 저번에 제가 벽에도 팠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그 크기를 맞춰서 파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미지화가 내가 정확하게만 쓸 수만 있다 그러면 바로 팔 수 있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기자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